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외국어의 진행을 맡은 김세준 국쌤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3강입니다. 저희가 1, 2강을 통해서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다뤘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어떤 최소 대립상 이런 개념이 있었고 다양한 자음, 모음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다뤘었는데 오늘은 선생님께서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의 차이에 대해서 좀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다양한 얘기들 다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좀 어떤 내용을 배울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처음에 소개에서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의문이 이제 뭔지, 그 다음에 자음, 모음, 그 다음에 이제 최소 대립상까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쭉 훑어봤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문이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이제 크게 어떻게 나뉘냐? 이제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뉜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제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할까 하거든. 자, 분절이란 말, 또 비분절이라는 말.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개념이 나오면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출발하는 게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냥 뭐 분절음은 비분절음을 막 이렇게 그냥 들이대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분절?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지? 비분절? 이 말은 무슨 말이지? 항상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자세가 학생들이나 뭐 성인이든 누구든 공부하는 자세라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분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그대로. 분절. 저는 보통 이런 거 볼 때 한자를 많이 좀 생각을 해보는데 나눌 분자에 절단하다 할 때 절자?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의문. 그렇지. 비분절 의문은 나눌 수 없는 의문. 뭐 이렇게 알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 정확해. 아,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분절 의문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의문과 의문과 경계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가 하면은 경계가 생긴다고. 기역과 아. 그러면은 그 경계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그 의문들을 분절 의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그러면은 벌써 의문이 이제 세 개로 나눠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경계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는 의문을 분절 의문이라고 하고. 그러면 비분절 의문은 뭐가 있을까? 장단이 현재 대표. 왜냐면 우리나라는 성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저번 강의에서 설명하셨던 뭐 눈에 눈이 들어가면 이것은 눈물인가 눈물인가 이런 장단이 대표적인 비분절 의문에 해당하겠죠. 아주 정확히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경계가 없어. 도대체 어디로 나눠야 되는지가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우리말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눈과 눈, 그다음에 뭐 발과 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분절 의문에 속하고, 그러니까 소리의 짧고 긴 그 차이가 바로 비분절 의문이 되는 거지.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가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평소형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는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 그러면은 이거는 do you go? 뭐 이런 개념이 되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분노 뭐 이런. 그러면은 이거는 명령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라는 말은 똑같은데 맨 뒤에 나오는 억양에 의해서 뜻이 바뀐다라는 거지. 물론 그게 뭐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다 넣어두면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은 어떤 거구나 이런 거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겠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비분절 의문 주로 현행 뭐 문제집이 됐든 교과서가 됐든 주로 장단을 많이 다루는데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비분절 의문이다라는 거. 그렇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좀 뭘 더 자세히 보면 좋을까요? 이제 다시 자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그래. 자음이요. 자음으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의문 체계를 배울 때 뭐 자음 분류표라든지 그다음에 모음을 또 분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거든. 근데 의외로 이제 거기서부터는 약간씩 좀 짜증이 좀 일어나지. 왜냐면 일단 외워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뭐 파열음 나오고, 뭐 파찰음 나오고, 막 평상시에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그런 어휘들이
또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거를 꼭 알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조음이라는 말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음. 그래서 이제 그 발음기관에서 소리를 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조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음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그럼 어디에서 이게 소리가 나는 거지?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그래서 그 조음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음 방법. 근데 이 방법을 한번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거든. 그러면 조음 위치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을까? 일단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일단 흔히 제일 앞에서부터 설명을 그렇지. 하면 입술, 이 양수음, 이빨, 치아, 치조음, 그다음에 센입천장, 경구개음, 여린입천장, 연구개음, 마지막 목구멍 후음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 무슨 교과서를 직접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야, 공부를 하여튼 참 그거는 일가견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어찌됐든 얘기 잘해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위치에서 소리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지, 자음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게 좋은 방법이거든. 근데 자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지? 혹시 기억나요? 자음의 특징이 이제 입에 있는 이 기관의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가 자음의 이제 정의였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장애음이라는 말도 쓰는데, 장애. 그러니까 이 자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장애를 일으킨단 말이지. 그래서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장애가 일어나는 방법이라는 얘기거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장애가 일어나려면은 마찰이 생겨야 돼. 그렇죠. 마찰. 뭔가 이게 딱 부딪히든지 뭔가 이렇게 그 마찰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마찰음이 존재하는 거야. 마찰음이 존재. 마찰음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열이라는 말을 쓰거든. 파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말들이야. 파열이라고 하는 건 뭔가 폭파돼가지고 찢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비읍이 바로 파열음이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비읍이나 디귿이나 기역이 이제 파열음이 되는데, 그러니까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뭔가 이렇게 터뜨리는, 그렇죠. 그런 이제 소리란 말이지. 근데 이제 마찰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제 이게 뭔가 마찰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찰이 되려면은 결국은 공간이 이렇게 좁아져야 되거든. 좁아져야죠. 그래서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마찰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시옷이 되는 거고. 시옷이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히읗이 되는 거고. 히읗이 되는 거죠. 히읗이 되는 거죠. 후음도 이제 목구멍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어떤.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찰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파열이라는 말이 결합된 게 파찰이거든. 맞습니다. 근데 그 파찰은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혀 쓰는 어휘가 아니야. 그래서 파찰이라는 말은 쓰지를 않죠. 근데 두 가지가 같이 벌어진다라는 거야. 그렇죠. 파열반, 마찰반. 그렇지. 파열과 마찰이 같이 이루어진다. 이런 그렇죠.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파찰에는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 지읒. 지읒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거센 소리, 그 다음에 된 소리, 이렇게만 연결하면 되는 그렇죠. 거거든. 지읒, 치읒.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이제 방법 중에 콧소리를 내는 방식이 있거든. 비음이라고 그렇지, 하죠. 비음이지. 그래서 비음에는 뭐가 있지? 미음, 니은, 이음이 있죠. 그렇지. 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유음은 흐르는 소리이지만, 이제 그 혀가 이렇게 약간 구르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음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긴 것도 흐르는 것처럼 생긴 리을이 있죠. 그렇지, 리을이지. 그래서 나라마음 이래가지고 외우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각자 알아서 외우면 되고. 시중에 널려져 외우는 방법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좋은 방법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이제 예를 들면 비읍, 그 다음에 디귿, 기역, 이게 이제 파열음이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된소리, 거센소리만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그 체계표를 한번 보면은 네네.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좀 되지.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 이렇게 부딪혀서 네네. 뭐 마찰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울림소리라는 게 울림소리요. 그러니까 울려서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울리는 소리를 유성음이라고 그러고 네네. 그다음에 울리지 않는 소리를 무성음이라고 그러거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울리냐 울리지 않느냐는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대보면 돼, 여기다. 그러니까 이 모음은 다 울려. 해봐. 그런데 그 나머지 이제 자음 중에서는 그 비음과 유음만 이렇게 울리거든. 네네. 소리를 낼 때.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는 구별이 안 되는데 기역 이런 것도 이제 유성음으로 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예, 그렇죠. 그 고기할 때 그 앞에 있는 기역과 뒤에 있는 기역은 실제로 소리가 다르게 나오거든.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을 보면 실제로 이때 쓰는 이게 G라고 쓰고 K라고 쓰고 그렇지. 네. 그래서 왜냐면은 그 처음에 시작하는 그 고 할 때 그 기역은 무성음으로 발음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기역 같은 경우는 그게 유성음화가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코귀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죠. 그렇지. 원래는.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그 부자연스럽게 발음은 안 해도 그렇죠. 저절로 고기 하면은 그쵸. 이 외국인들은 다 앞에 있는 기역과 뒤에 있는 기역은 다르게 인식을 하지. 왜 그러냐면 그들 머릿속에서는 그 음운 체계가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자음이 나눠지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음이나 유음을 제외하고는 머릿속에 음운 체계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무성음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음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네네. 이제 예사소리냐, 그 다음에 된소리냐, 거센소리냐, 그래서 평음, 그 다음에 경음, 격음. 네, 그렇게 이제 나눠지지. 그래서 기역은 평음이 되는 거고, 쌍기역은 경음이 되는 거고. 그렇지. 경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읒이 이제 격음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한번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도, 예. 그 자음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음을 잠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약간 좀 그 어려운 개념을 한번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개념이요? 그 변이음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변이음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가물가물합니다. 변이음?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거, 근데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 이제 몇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는 기역이라고 했잖아? 네. 근데, 기역이라고 하는 그 음운이, 그 주위의 음성적인 환경에 따라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고기가 대표적이네요. 고기가 대표적이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고기 할 때 앞에 있는 기역과 뒤에 있는 기역을 우리가 이제 변음이라고 얘기를 해. 네. 그럼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은 각 했을 때 그 받침으로 소리 나는 그 기역 있지. 그것도 다른 소리야. 각. 할 때 받침으로 나는 그 기역은 그 앞에 있는 고기 할 때 그 기역과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기역과 받침에 나는 기역은 다 다르거든. 그러네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기역을 하나의 음운 기역인 그 기역에서 세 가지의 그 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이음이라고 얘기를 해. 변이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여기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그 하나의 음운을 세 개의 그 음운으로, 소리로 그 나타내는 이거를 상보적인 분포라고 얘기를 하거든. 상보적. 근데 왜 상보적 분포를 오늘 얘기를 하냐면 이 용어 자체가 그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간혹 가다가 나오면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거든. 왜 그러냐면 이 상보라는 말은
서로 도와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도와서 하나를 이루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의문에서 이제 평상시에 좀 다루지 않는 개념이긴 하지만 오늘 요 얘기하는 그 변음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상보적인 분포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좀 머릿속에다가 넣어두면 나중에 그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많은 그런 지문들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지. 특히 상보적 분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일단 하나의 그 의문인데 이게 각각의 소리로 표출이 되면서 이 의문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개념들 오늘 좀 다루면은 좋을 것 같아. 네네. 각이라는, 예를 들어서 뭐 각도기 할 때 그 각자 같은 경우는 초성에 오는 기억과 종성에 오는 기억의 소리가 다르다. 그렇죠. 다르다라는 거지. 이런 것을 변이음, 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보적 분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모음은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챕터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 그래, 그래서 다음... 맞아.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얘기한 내용들 있지? 네네. 이것만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잘 숙지를 한다면 나머지는 그러니까요. 교과서든 아니면 뭐 수능 특강이든 어디에 나오는 그런 기본서들만 잘 읽어준다 그러면은 네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모음 한번 다루고 가장 중요한 또 이제 음운 변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다룬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드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핵심적인 얘기를 좀 짚어보자면 조음이티 조음 방법에 대한 이야기, 비분절음은 비분절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심화 개념에 해당하는 유성음, 무성음, 변이음, 상보적 분포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네, 저희의 외국어의 문법 특집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끝없이 나가야겠죠.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